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9월 8일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6,200달러 플러스 1.8%, 이더리움 1,600달러, 리플도 같이 반등했고 에이다 도지는 마이너스고요. 바이든 대통령 G20 정상회의 참석 전에 인도하고 베트남 출발하고 코인 시장 반등도 좋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랜만에 26,000달러 위로 상승했는데 당장에 28,000달러 상승하는 것은 9월 약세장이라 쉽지 않겠지만 아크인베스트의 이더리움 선물 ETF 신청과 10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존재를 하는 거죠.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 움직임은 세력기관들이 주도하는 장입니다. 개인들은 이미 작년 FTX 파산 전후로 손해보고 다 팔았고 올해 28,000달러, 30,000달러에서 약간 정도 매수해둔 상태이고요. 차트만 봐서는 비트코인이 데드크로스 낮은 거래량의 숏 포지션으로 추가 하락 올 가능성이 70% 이상입니다. 하락 온다고 해도 절대 나쁜 의견은 아니고요. 하지만 3월, 6월 비트코인 반등 여기서 크게 왔던 구간 생각을 해보면 미국 세력들이 비트코인 가격 철저하게 방어한다는 점도 알 수가 있고요. 3월에는 미국 중소은행 파산으로 나스닥하고 같이 비트코인 큰 하락 오다가 연준에서 구제금융으로 또 돈 풀면서 비트코인 30,000달러 크게 상승을 시켰습니다. 이때도 차트는 하락을 했지만 월가 세력들이 주식코인 방어를 해주고 거래소도 위아래 롱 포지션 모두 청산을 시켰고요. 3월 하락 전에도 미국 기업들 1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 나스닥 폭등으로 비트코인의 롱 포지션 비중이 매우 컸었죠.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율 반등 압력은 있지만 실업률이 낮고 기업 실적도 우상향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6월에도 30,000달러 고점 찍고 개인들 추가 매수 없는 낮은 거래량 하락이 왔었는데 1등 월가 세력인 블랙락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비트코인 24,000달러에서 30,000달러 상승을 했었고요. 24,000달러 여기 구간 지켜줬었죠. 하지만 SEC에서 블랙락 ETF까지 8월에 승인 거부하면서 8월 18일 비트코인은 26,000달러 내려온 상태입니다. 당장에는 작년 FTX 파산 영향으로 코인 ETF 빠르게 통과되는데 제약은 있지만 6월 ETF 신청한 금융사가 블랙락이라는데 포인트가 있고요. 레디핑크 유태인 CEO부터 백악관 경제팀도 블랙락 출신으로 미국 경제를 꽉 잡고 있다 볼 수 있죠. 미국 하버드, 예일 명문대 소재들이 블랙락에 가득한 것은 기본이고요. 개인들하고 중소채굴업자들 털어내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ETF 빠르게 통과시켜서 월가 세력들끼리 수익 크게 가져가겠다는 전략일 듯 하고요. 블랙락이 글로벌 ETF 산업 1등 기업입니다. 아크인베스트, 그레이스케일하고는 급이 다른 회사로 블랙락이 신청했던 ETF는 100% 모두 다 통과를 했었고요. SEC하고 블랙락이 코인 상승시킬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데 비트코인 ETF 이후 강한 상승 나오려면 반드시 20,000달러를 지켜줘야 되고요. 1차적으로 24,000달러에서 6월 저점까지 방어를 해줘야 되고 만약에 비트코인 20,000달러로 6월 저점 깨고 내려가면 25,000달러 구간 강한 매물대 생기면서 다음 30,000달러 재돌파 시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 세력들도 최대한 비트코인 가격 방어해줄 듯 하고요. 코인이 올해 들어서 차트보다는 미국 세력들 호재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등락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30,000달러, 28,000달러 물려있다고 해도 벌써 9월이고 12월까지는 3달 정도라서 기다려볼 만한 하죠. 여기서 다 팔고 20,000달러 기다리는 것보다 비중 정도 조정하면서 반등을 기대해보는 게 좋을 듯 하고요. 최근 같은 시장은 거래량이 낮기 때문에 한번 상승 시작하면 30,000달러 순식간에 돌파하고 40,000달러에서 재매수할 경우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주봉을 보면 26,000달러에서 반등 오면서 양봉으로 전환이 되기 시작했고요. 이번 주 25,000달러 아래로 다시 안 내려가면 다음 주까지 양봉 만들면서 서서히 올라가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8월 하락 크게 오고 장대 음봉 만들고 이런 차트 움직임에서는 빠른 반등은 쉽지가 않고요. 작년 FTX 파산 때처럼 최소 한 달 정도 있다가 음봉의 절반 정도 28,000달러 상승을 하는 거고 또 상승한다고 해도 핵심 매물대 맞고 내려올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요. 그래도 희망 가져볼 만한 점은 낮은 거래량과 고수들이 많은
많은 장이라는 점입니다. 비트코인 28,000달러 상승 이후 하락 패팅하는 숏포지션 급증에 숏포지션들 재물 삼아서 다시 한번 30,000달러 재돌파 시도 나올 수가 있죠. 9월 20일 FOMC 남겨두고 있는데 그때까지 비트코인 횡보하며 앞에서 말한 반등 시나리오 적용이 가능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9월 파월 의장 금리 동결 발표할 가능성이 90% 이상인데 최근 연준이 금리 동결한 구간은 2019년 초이고요. 이때도 보면 당시 옐런 의장이 2018년 12월 2.5% 마지막 금리 인상했고 지속적인 금리 인상의 마지막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인상 안 한다고 금리 동결 발표하면서 2019년 7월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 나스닥은 상승을 했고요. 올해는 선반영에 3개월 정도 빠르게 먼저 상승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연준 금리 동결은 거시경제에 긍정적인 호재입니다. 최소 우리가 있는 구간이 2019년 3월하고 5월 마지막 랠리 정도 남겨둔 지점이다 생각해 두시면 되고요. 비트코인 도미노스도 보면 49%로 핵심 매물대 지지받으면서 재상승각을 보고 있습니다. 빨간색 주봉상 99일선 위로 상승을 하며 비트코인만 상승하는 2020년처럼 비트코인 위주의 폭등장이 나올 수가 있고요. 2020년 이전에도 개인들 거래량 낮았고 기간 위주의 코인 시장이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노스 계속해서 올라가고 알트코인은 한 번 정도 랠리 더 왔다가 지속적인 하락 가능성이 존재를 하죠. 리플 차트를 보면 주봉이 양봉으로 전환되려고 하는데 비트코인하고 함께 이번 주 주봉이 양봉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리플은 7월 14일 부분 승소 이후 낮은 거래량으로 쌍봉도 빠르게 못 만드는 형국인데 800원까지 반등 왔다가 다시 하락오고 또 횡보하다 800원 상승, 이 같은 800원대 가격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7월 들어왔던 3조 거래량에서 일부만 빠져나간 거지 여전히 리플에 대한 거래량은 살아있고요. 비트코인은 약간 반등온 반면 나스닥도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0.7% 하락폭이 크진 않지만 애플이 이번 주에만 마이너스 6% 빠지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엔비디아, 테슬라도 하락오다가 약간 반등 와서 하락폭은 작았습니다. 애플도 마이너스 4%에서 반등 와서 마이너스 2.9%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 중국 반도체 파운더리 스미의 주가는 마이너스 7% 하락을 크게 했는데 중국 정부가 애플 아이폰 공공기관 사용 금지 발표하고 미국은 바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화웨이 반도체 칩에 대해서 세부 정보를 원한다 블룸버그 뉴스에서 보도가 되었고요. 스믹하고 화웨이가 7나노 반도체 제조는 했지만 국제법상 반도체 설계 부분은 미국 특허를 도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여기 만평처럼 화웨이가 미국 반도체 가드레일 돌파해서 자체 개발했다 깜짝 놀랄만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설명이 되고 있죠. 화웨이가 2018년 미국 반도체 제재 이후 5년 만에 7나노 반도체 직접 생산해서 미국 반도체 제재 국면 돌파하려고 하는데 5년 전처럼 허술하게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존재를 하죠. 미국도 반도체 중국 제재는 하지만 이번 7나노 반도체 양산 성공으로 당장에 중국 내에서 반도체 시장 확대되는 것은 제재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미국 국채금리 상승 중이고 인플레이션율 재반 등의 미국 장관들 줄줄이 중국 보내면서 무역 제재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TSMC 삼성전자에서 수입한 반도체가 아닌 직접 만든 반도체까지 제재하기는 당장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중국 추가 제재하기 위해서 반중국 정서 강한 인도 베트남 G20 회의 참석하러 갔는데 어떠한 성과 나올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죠. 이번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가 중국 추가 제재라고 합니다. 중국이 애플 공공기관 사용 제재를 이번에 했는데 2021년 3월 테슬라도 금지령 내린 적이 있고요. 테슬라는 자율주행으로 8개 이상의 카메라 달고 있기 때문에 중국 군사 기밀지역 노출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제재했습니다. 이번에도 애플과 함께 테슬라 공공기관 사용 제재 여전히 받고 있지만 테슬라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치고 있고요. 2021년 3월 중국 공공기관에서 테슬라 차량 이용 금지 발표했던 구간이 여기 지점이고요. 비록 이후에 테슬라 주가 상승은 더했지만 테슬라가 중국 의존도 크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 빠르게 상승 못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애플도 테슬라하고 마찬가지로 몇 달은 주춤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올해 말 내년 초 애플에서 야심차게 계획 중인 MR 증강현실 헤드셋 출시가 되는데 시장에서는 기대 이하일 것으로 기대조차 안 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MR 헤드셋이 정말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만한 변화가 나온다면 애플 주가뿐만 아니라 코인 내 이더리움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까지 메타버스
코모스 코인은 폭등을 할 수가 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